에밀리, 나 정말 못 버틸 것 같아. 임신했는데 혼자야.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레이첼, 걱정 마. 한국으로 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프랑스 남부 지역에 살던 평범한 직장인 레이첼.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아기 아빠와의 이별, 홀로 감당해야 할 출산과 육아. 그러나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레이첼은 결국 친구의 설득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낯선 문화, 언어의 장벽,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양수 모든 게 위기였던 그날, 한국에서 그녀는 기적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한 프랑스 여성이 경험한 드라마 같은 순간을 소개할게요. 낯선 땅에서 임산부가 겪은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며 발견한 한국의 특별함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밀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임신한 상태로 혼자 남겨졌어. 레이첼은 작고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친구 에밀리에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초음파 사진이 든 봉투는 테이블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끝은 초조하게 떨렸다. 레이첼, 지금 중요한 건 너와 아기야. 걱정하지 마. 한국으로 와. 여기서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한국에서 살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 친구 에밀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레이첼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다. 한국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 거기 문화도, 언어도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살아?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혼자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돼. 에밀리의 설득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던 그녀는 고민 끝에 결국 비행기 표를 결제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에서 뭐라도 바꿔보자. 레이첼은 출국 전날 밤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미 비행기 표는 예약했지만 낯선 나라에서 임신한 몸으로 홀로 시작할 삶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공항에 도착한 레이첼은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기가 살짝 발을 찬 듯한 느낌이 들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결정이 아니야. 이 아기도 나를 믿고 있잖아.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공항의 밝고 깨끗한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 에밀리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레이첼, 잘 왔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에밀리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정말 현대적이네. 이렇게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은 처음이야. 그치? 여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조금만 적응하면 정말 괜찮아질 거야. 에밀리는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고 그녀는 긴장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고마워. 정말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레이첼, 우리 친구잖아.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내 자신과 아기를 잘 돌보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에밀리는 레이첼을 근처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의 첫인상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깨끗한 대기실, 자동화된 접수 시스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간호사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가능하신가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접수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Yes, don't worry. We'll take care of you. 진료실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의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그녀의 상태를 물었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뱃속 아기의 모습을 화면에 비춰줬습니다. 여기가 아기의 심장이고 여기는 움직임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순간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내 아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출산하는 건 안전하고 체계적입니다. 필요하신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료가 끝난 뒤 병원을 나오며 레이첼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여기 병원 정말 놀랍다. 프랑스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였는데 여기는 모든 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친절하네. 그렇지. 한국은 특히 임산부와 아이를 정말 잘 챙겨줘. 여기서 출산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야. 하지만 한국 생활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와의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순간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와 문화 차이는 그녀를 더욱 고립된 느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밀리, 난 아직도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레이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 없어. 내가 이곳에서 지내며 얻을 좋은 경험들을 천천히 받아들여봐. 그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해 갔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시장에서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안정감 뒤에는 더 큰 위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씩 흘러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갔죠. 레이첼, 저 떡볶이 먹어볼래? 좀 맵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 응,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아, 맞다. 그럼 저기 호떡 어때? 달콤하고 따뜻해. 너도 좋아할 거야.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레이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한국은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많은 곳이야. 내가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와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웃음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배의 통증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잠깐만, 나 왜 이러지? 처음에는 뭉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임신 후반부에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내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에밀리, 나 양수가 터졌어. 뭐라고? 지금 여기서? 에밀리는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임산부예요. 양수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당황한 얼굴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한 남자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남자는 레이첼과 에밀리를 부축해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통증으로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였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에밀리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녀가 지금 너무 아파요. 길이 조금 막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겹쳐 차량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레이첼은 통증을 참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나 너무 아파.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해? 에밀리는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자는 핸들을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병원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방법을 생각해보죠.
그때 남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차가 차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교통을 뚫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앞장서 나갔고 도로는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남자는 경찰차를 따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레이첼, 조금만 참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에밀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지만 레이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레이첼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재빠르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산모는 지금 급히 분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레이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증과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은 무사해야 해. 수술실로 옮겨진 레이첼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아기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과 긴박한 대화 속에서 그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산모님,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이 지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병실에 앉아있던 에밀리와 도움을 준 남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레이첼, 너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이 아이도 정말 강하네. 레이첼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모두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레이첼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그녀에게 도움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레이첼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햇살과 아기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정말 대단했어. 축하해.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은 나도 몰랐어. 옆 침대에는 그녀의 딸이 작은 손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도 너처럼 더 강해질게. 병원에서의 며칠간의 회복 기간 동안 그녀를 도와준 경찰관과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남성과 그의 아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산모님과 아기가 모두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남성의 아내는 작은 신발과 아기 용품 몇 가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니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레이첼은 울컥하며 그들의 배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저와 제 아기가 위험했을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레이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고 특히 낯선 나라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에밀리, 이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해? 한국에서 파는 건 전혀 다르게 생겼어. 레이첼, 괜찮아. 내가 다 알려줄게. 천천히 배워도 돼. 너 혼자가 아니야. 에밀리는 그녀의 곁에서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세히 도와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방법부터 한국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까지 함께하며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엄마 모임에도 참석하며 서툰 한국어로 사람들과 교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공원에서 아기를 안고 산책하던 레이첼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아기 참 예쁘네. 엄마는 어디 사람인가? 레이첼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여기 아이 낳았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외국에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대단하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레이첼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면 직원들이 먼저 도움을 주었고, 공원에서 만난 엄마들은 육아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남성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을 초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카페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프랑스에서 카페를 운영하셨다면서요. 그 경험을 여기서 활용해 보세요. 레이첼은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아직 부족해서 괜찮을까요? 충분합니다. 손님들 중 외국인도 많고 한국어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레이첼은 아기를 돌보면서도 하루 몇 시간씩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프랑스식 디저트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는 일이 그녀에게 점차 즐거움이 되었죠. 카페에서의 일은 그녀가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었고 프랑스식 디저트를 배우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레이첼 씨, 이 마카롱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카페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과 동네 사람들의 응원은 그녀에게 한국에서 정착할 용기를 주었죠. 딸이 점점 자라면서 레이첼은 그녀와 함께 더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딸은 한국어를 금방 익혔고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좋아. 여기 친구도 많고 선생님도 좋아. 레이첼은 딸의 말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녀는 딸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우리 집이야. 나와 딸이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곳.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많은 도전과 성장을 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레이첼은 자신을 도와준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웃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그녀와 딸을 돌봐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의 아내가 집으로 레이첼과 딸을 초대했습니다. 레이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딸도 데려오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레이첼은 딸을 데리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집안과 따뜻한 분위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준비해두고 말했죠. 이건 우리 가족이 자주 먹는 전통 음식이에요. 꼭 한번 맛보세요. 레이첼은 음식을 먹으며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다니 저희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레이첼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언제든 편하게 와요. 그날 이후 그들과의 인연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레이첼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들의 배려와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레이첼의 딸은 점점 성장하며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해진 딸은 학교에 갈 생각에 설레하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친구들 많이 사귈 거야. 그래, 우리 딸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보자. 학교에 입학한 딸은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딸도 곧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김밥 나눠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그래? 우리 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 엄마도 기쁘네. 학교에서 딸이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레이첼은 자신이 한국에서 선택한 삶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만드는 프랑스식 디저트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디저트를 좋아해 주시니 기쁘네요. 그녀의 디저트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주인이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레이첼 씨, 여기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제가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레이첼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제안은 레이첼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 그녀는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과 한국의 재료를 접목해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은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딸이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놀란 레이첼은 딸을 부축하며 당황해했죠.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어디 다쳤니? 엄마, 여기 이 약 써봐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 건넸고 딸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찮아. 이 아이는 참 예쁘네.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그 작은 친절은 레이첼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며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고, 레이첼은 카페에서 자신의 디저트를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딸이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프랑스로 돌아갈 거야? 레이첼은 잠시 고민하다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했으니 이곳이 우리의 집이야.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자. 그녀는 딸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와 한국의 조화를 선보이는 것, 그리고 딸이 꿈꾸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정착한 외국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 그녀의 삶은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카페에서의 성공적인 디저트 코너 운영은 레이첼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자신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레시피를 연구하며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왔던 클래식 디저트에 한국의 재료를 섞는 실험은 흥미로웠습니다. 홍삼으로 마카롱 필링을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유자 크림을 넣어볼까? 그녀의 주방은 매일 새로운 시도로 가득 찼습니다. 딸도 곁에서 엄마의 실험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친구들한테도 주고 싶어. 그래? 그럼 이번엔 친구들에게 나눠줄 샘플도 만들어 볼까? 카페 손님들에게 새롭게 만든 디저트를 소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재료로 이런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 디저트는 꼭 우리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의 디저트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첼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브랜드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도전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레이첼이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던 중 재료 비용 상승과 마케팅 자금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네. 하지만 괜찮아.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때 카페 주인이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레이첼 씨, 당신의 디저트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투자해 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만든 디저트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웃들도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도움을 줬던 남성과 그의 아내는 자주 카페를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레이첼 씨,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서 도울게요. 결국 레이첼은 자신의 디저트 브랜드 라벨르 디저트를 론칭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특별한 컨셉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자 마카롱, 홍삼 타르트, 인삼 파운드 케이크 등은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몇몇 주문만 들어왔지만 점차 인기가 높아지며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씨, 이 디저트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재료로 이런 풍미를 낼 수 있다니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이 디저트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브랜드가 점차 자리 잡으면서 레이첼은 딸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노력과 성취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도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게. 레이첼은 딸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레이첼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전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 덕분에 저와 제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디저트를 통해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디저트가 한국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곳은 이제 저와 제 딸의 집이니까요. 레이첼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낯선 곳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레이첼과 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이루는 더 큰 꿈, 그리고 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저희 실시간 감동 채널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낯선 나라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손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레이첼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한국에서 보여준 친절과 배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